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태국 방콕에 건설 중이던 33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먼지구름과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빌딩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여러 빌딩 가운데 유독 이 건물만 무너진 점이 의문이라며 중국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과 시공 기술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런던에서는 한국 건설회사의 놀라운 기술력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오랜 수건이었던 실버타운 터널 공사를 한국의 SK의 코플랜트가 맡아 진행 중이었고 그들의 빠르면서도 튼튼한 시공 기술은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성과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초고층 빌딩부터 동남아시아의 대형 교량, 아프리카의 댐 건설까지 한국 건설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한 내에 안전한 구조물을 완성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런던의 템스강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건설사가 보여준 놀라운 대응 능력과 기술력,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윈터스입니다. 더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10년째 일하고 있죠. 특히 런던의 도시 인프라와 교통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끝없는 교통 체증 속에 갇혀 있네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지루한 풍경과 느릿느릿 움직이는 차량들. 이렇게 매일 아침 출근길에 1시간씩 허비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라디오에서는 실버타운 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2025년 개통 목표라니 벌써 몇 년째 듣는 이야기입니다. 터널강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이 터널은 런던 동부 교통 체증을 크게 완화할 거라고 정부는 큰소리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약속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지금까지 제대로 끝난 적이 없었어. 이번이라고 다를까? 속으로 생각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50분. 이대로라면 9시 회의에 늦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교통체증으로 1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 마이클은 실버타운 터널 공사 현장 취재를 제게 맡겼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진행이 빠르다고 하더군요. 한국 회사가 주시공사라는 설명에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랜드마크가 될 대형 인프라를 아시아 회사에 맡긴다는 게 조금 의외였으니까요. 물론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로는 유명하지만 템스강 밑을 관통하는 복잡한 터널 공사라니 그런 기술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SK의 코플랜트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죠. 편집장은 내일 현장에 가서 한번 취재해보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 총책임자 박민준을 만나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 터널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사를 마치고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한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죠. 대형 장비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작업자들은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현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소장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깜짝 놀랐네요. 한국인 특유의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런던의 복잡한 지하 환경에서 터널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박민준 소장은 저를 이끌고 공사 현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죠.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번지르르한 말로만 들렸어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거닐며 박민준 소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굴착 기술, 집안 안정화 시스템,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까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이 모든 설명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일치할지 그것이 제 마음속 가장 큰 물음표였습니다. 터널 공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은 분야니까요.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의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요. 취재 이후 며칠 동안 박민준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칼럼을 준비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대형 공사들처럼 이번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요.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실버타운 터널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템스강 하부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현장은 이미 통제선이 쳐져 있었어요. 영국 현지 공학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 중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엔지니어는 이런 규모의 집안 침하라면 최소 몇 주는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죠. 박민준 소장은 현장 한쪽에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빠르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듯했죠. 그 모습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제 칼럼의 중요한 소재가 될 테니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위기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으니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회사의 대처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기술력이 실제로 어떻게 발휘되는지 볼 좋은 기회였죠. 현장을 둘러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칼럼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역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칼럼을 구상했습니다. 결국 화려한 말과 약속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말이죠. 틈을 타 박민준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물었죠.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이미 수립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유사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면서 특별히 개발한 집안 안정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집안 침하를 빠르게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영국의 베테랑 엔지니어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칼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실버타운 터널, 또 다시 지연되나로 정했죠. 내용은 예상대로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언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이틀 후 편집장 마이클로부터 현장을 다시 방문해 볼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실버타운 터널 현장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반신반의하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안 침하가 있었던 구역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이미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의 변화였습니다. 영국 현지 엔지니어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몇 달이 걸릴 거라 예상했던 문제가 이렇게 빨리 해결되다니. 현장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했다고 합니다. 특히 박민준 소장이 직접 현장을 지키며 작업을 지휘했다고 했죠.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영국 작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며칠 만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요. 현장 한편에서 박민준 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가가서 이 놀라운 복구 작업에 대해 물었죠. 박민준 소장은 겸손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드로 젤 그라우팅이라는 특수 공법을 사용했다는데 이는 한국에서 개발한 신기술로 기존 방식보다 경화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더불어 3차원 집안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침하 원인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설명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했죠. 그리고 즉시 서울에서 전문가 팀을 급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48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영국 스태프들은 교대로 일했지만 한국 팀은 거의 모두가 현장을 지켰다고 하더군요. 식사도 현장에서 간단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영국 작업자들도 감화되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며 이들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의사소통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손짓과 간단한 영어,
그리고 태블릿을 활용한 시각 자료로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영국의 엔지니어들이 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반면 한국 팀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또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료적인 절차보다 실질적인 해결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들이 가져온 장비였습니다. 특수 제작된 소형 장비들은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와 대응 능력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이런 모든 노력이 단순히 계약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이 컸다고 합니다. 실버타운 터널은 한국 건설사가 영국에서 맡은 첫 대형 프로젝트였기에 그 성공 여부가 향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 마음속 의구심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은 분명 대단했어요. 어쩌면 저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미 작성해둔 칼럼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비판적인 내용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발행한다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과감히 삭제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건설사의 놀라운 위기 대처 능력과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작업 문화와 헌신적인 태도를 자세히 다루고 싶었어요. 이는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을 조명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요. 박민준 소장뿐 아니라 다른 한국인 엔지니어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었어요. 특히 이런 헌신적인 작업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작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집안치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 오히려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진 듯했어요. 박민준 소장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다른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태현 수석 엔지니어, 이지훈 안전 책임자, 그리고 정수진 환경 담당자까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이들에게 실버타운 터널은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자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김태현 수석 엔지니어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한국의 건설업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죠.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인프라를 건설해야 했기에 효율성과 신속성이 중요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한된 국토와 복잡한 지형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 도전을 극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독특한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지훈 안전 책임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 이번 집안치마 문제 해결 과정을 들었죠. 빠르게 진행했지만 매 단계마다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수진 환경 담당자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환경 문제에도 매우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버타운 터널 공사에서는 템스강 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첨단 정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한국 건설사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형,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이런 유대감이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 스태프들과의 관계에서도 최대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 문제와 업무 방식의 차이로 마찰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팀은 영국의 안전 규정과
노동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접목시키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제게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사 초기 영국 작업자들이 정확히 오후 5시가 되면 모두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일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 스태프들은 한국 팀이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영국 스태프들도 한국 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더 오래 남아 일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팀도 영국식 작업 방식의 장점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런 상호학습과 존중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박민준 소장은 확신했습니다.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팀은 그것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 회사, 터널 같은 인프라 공사를 한국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칼럼의 윤곽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넘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변화도 솔직하게 담아내려 했습니다. 칼럼 작성을 위한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 상황에서 한국팀이 사용한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죠.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제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기술 담당 엔지니어 이준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준호 엔지니어는 한국에서 특별히 파견된 전문가로 집안 치마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호 엔지니어는 컴퓨터를 펼쳐 집안 치마 문제 해결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하이드로 젤 그라우팅 공법은 기존 방식과 달리 특수 개발된 나노 입자를 포함한 젤을 집안에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젤은 물과 접촉하면 급속도로 경화되어 집안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존 방식보다 경화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사용한 3차원 집안 모델링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지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치마의 정확한 원인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히 처치를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했다고 했죠. 또한 그들은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착용한 스마트 헬멧과 안전조끼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위험 지역 접근 시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 통제실에 전송되어 전체 작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만의 독특한 밤샘 공사 문화였습니다. 이준호 엔지니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주요 도심 공사의 경우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에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 작업자들은 밤샘 작업에 익숙하다는 것이었죠.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한국팀의 의사결정 방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팀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단결력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고 하죠. 영국인 작업자들과의 협력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팀은 모든 지시사항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태블릿을 활용한 3차원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으로 복잡한 작업도 쉽게 설명할 수 있었죠. 덕분에 의사소통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빠른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행동을 선호했지만 영국 측은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장점을 취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엔지니어는 영국 현장에서 배운 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환경 보호에 대한 영국의 엄격한 기준은 한국에서도 배울 만한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터널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건설 문화가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는 칼럼의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경험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칼럼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런던의 골칫덩이 공사, 한국인이 나타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로 정했습니다.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제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한국 팀의 놀라운 기술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진솔하게 담아내려 했습니다. 칼럼의 시작은 제 첫 방문 때 가졌던 의구심과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템스강 아래 터널을 건설한다고. 과연 가능할까? 라는 제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죠. 그리고 이어서 위기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제가 얻은 깨달음과 영감을 차례로 서술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근면함이 아니라 책임감과 자부심이었습니다. 박민준 소장이 말했던 우리에게 이 터널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럼을 완성하고 편집장 마이클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내용을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비판적인 톤과는 완전히 다른 글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라라, 정말 좋은 글이야.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었어. 마이클은 이 칼럼을 일요일 특집으로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는 지면이죠. 또한 온라인 버전에서는 현장 사진과 인터뷰 영상도 함께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모습과 혁신적인 기술을 독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말이죠. 칼럼이 게재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버전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히 공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한국 기업의 놀라운 기술력과 헌신에 감탄했고 일부는 영국 건설 산업도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건설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건설 회사 경영진들이 제게 연락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작업 방식과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영국 건설협회에서는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제가 한국 기업을 너무 미화했다며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문화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칼럼 발행 일주일 후 박민준 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칼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를 다시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실버타운 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완공 전 마지막 취재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공사가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터널의 기본 구조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내부 시설물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터널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정된 개통일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이는 건설 업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게다가 중간에 집안 침하라는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일정을 앞당기다니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터널 내부의 첨단 시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환기 시스템과 안전 시설,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터널 전체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센서들은 집안 움직임, 공기, 질, 교통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민준 소장은 이 터널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스마트 시티의 일부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는 이 터널이 자율주행 차량과도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은 감동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의구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터널은 성공적으로 완공될 것이고 이는 한국 건설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후속 칼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넘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배울 수 있는 더 큰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후속 칼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한국인에게서 배우는 영국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배경, 그리고 그들의 작업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칼럼 작성을 위해 추가 자료를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완성률이 98%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글로벌 평균인 7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예산 준수율도 매우 높아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인 문화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정의랑 감정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가치인데 이것이 직장에서는 강한 책임감과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개인의 성공보다 팀과 회사, 나아가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특히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칼럼을 구성하면서 제 자신의 경험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처음 한국 기업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과 편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졌는지 진솔하게 서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도 자신의 잠재적인 편견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랐습니다.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국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효율성과 헌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을 배우되 영국 특유의 창의성과 개방성을 결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칼럼 역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국 건설협회에서는 저를 초청해 한국 건설사의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서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저는 한국의 건설 산업과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동 지역에 진출했다가 점차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면서 선진국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였던 것이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특집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아시아의 용, 유럽을 건설하다라는 제목의 이 특집은 아시아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인프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도 이 기획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집 기사 작성을 위해 SK에코플랜트의 한국 본사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 제안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역사와 기술 개발 과정, 그리고 글로벌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여정이었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실버타운 터널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와 같은 상황도 이미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었죠.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프로젝트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책임감과 자부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박민준 소장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이 터널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완성했고 이는 더 타임스 일요판 메인 기사로 게재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영국 내 여러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며 향후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칼럼이 발표된 후 영국 사회에서 예상 밖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의 골칫덩이 공사, 한국인이 나타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라는 제목의 제 칼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었죠.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헌신에 감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요 방송사들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BBC와 스카이 뉴스에서는 특집 보도를 통해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와 한국 건설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어요. 한국 기업의 선진 기술과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 영국 사회에 새롭게 조명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건설 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건설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SK의 코플랜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영국 건설사들은 한국 기업과의 합작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건설 기술을 배우기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런던 시장도 공식 석상에서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것이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문제 해결 능력은 향후 런던의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강조했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이 런던의 중요 인프라를 맡는다는 것에 의구심을 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터널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터널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통체증으로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터널은 큰 희망이었으니까요. 현지 커뮤니티 모임에서는 터널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박민준 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 칼럼이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 감사하다며 터널 공사의 마지막 단계를 취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바로 수락했죠.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하니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부 시설물 설치와 안전 점검, 그리고 각종 시스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된 개통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거의 완성된 모습의 터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특히 터널 내부의 첨단 시설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환기 시스템과 안전시설,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박민준 소장은 터널의 특별한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전체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는 집안 움직임, 공기질, 교통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 시대를 대비한 통신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영국 기술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약간의 어색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완전히 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작업 방식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놀라웠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 팀과 일하면서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책임감과 헌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죠. 이런 경험은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박민준 소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많은 의심과 도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오히려 그런 의구심이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준 소장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터널 건설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칼럼이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칼럼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 터널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와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칼럼은 실버타운 터널 개통을 앞둔 기대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랜 교통 체증의 해소라는 실질적 혜택과 함께 이 터널이 상징하는 더 깊은 의미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협력에 정신이 영국 사회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실버타운 터널은 곧 개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런던의 교통 체증을 크게 완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구조물 그 이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실버타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교훈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